안녕하세요, 여러분. 머니케어 뉴스 리포트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장이 안 좋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되는 것들은 좋은 종목들이 상당히 눌림이 들어오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인지해야 됩니다. 남들이 놀라고 답답하고 화가 날 때 해야 되는 투자 전략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격언들을 생각해 놓으시는 게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고 짜증나고 뭐 이러고 있지 않을까? 아니면 스트레스 받고 있을까? 뭐 이런 생각들을 한번 해보시면 지금은 매수를 천천히 해 나가는 타임이 맞겠구나라는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주로 이야기 드리지만 명절을 전후해서는 별로 장이 좋지 않다. 근데 이때 좀 매수를 잘 해놔야지 2월 말 또 3월 초 가면서도 어떻게 좋은 종목, 그러니까 실적도 잘 나오고 앞으로도 전망이 좋은 이런 것들은 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그런 이야기 드리면서 시작할 건데요. 오늘 여러분들한테 리포트 드릴 종목은 SL입니다. 지난해도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0% 이상 수익이 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실적 상당히 좋고요. 주로 이제 제네시스 램프라든지 최근에 보시면 이 부분만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전에는 일자형 LED 램프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없었죠. 요즘은 다 달잖아요. 그 부분이 매출이 크게 늘어난다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LED 램프의 단가가 많이 올라갔다. 이게 핵심 키워드예요. 근데 제가 보는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요즘 현대가 지금 추구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렇게 앞라인에 보면 일자로 LED가 쫙 가로로 들어가요. 밤에 보면 이게 무슨 일자형 뭐 램프가 이렇게 쭉 비쳐가지고 운전할 때도 깜짝깜짝 놀랄 때도 있긴 합니다. 특히 그랜저 같은 경우나 뭐 스타리안가요? 그다음에 코나 이런 것들 보면 다 지금 이미지가 다 똑같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 가기 때문에 그것들에 대한 수요가 상당히 중요하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바라보시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제네시스 같은 경우는 또 사양이 높고요. 가격이 비쌉니다. 자, 그 부분도 좀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장 컨센서스보다 높게 4쿼터에 대한 영업이익도 나올 것이다라는 부분이 나왔고요. 조정을 받은 사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일단 미국에서 이제 UAW인가요? 그 부분 뭐 파업도 있고 여러 가지 뭐 내용들이 좀 있었습니다. 그 부분 때문에 영향을 좀 받기도 했었는데 사실 동사하고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물론 미국 기업하고 거래를 하고 있으면 틀림이 없습니다만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볼 땐 그게 그들의 예를 들면 오더량하고 문제가 되는 부분은 거의 없다. 뭐 생산량이 조금에서 좀 주춤할 수도 있는데 전체적인 매출 부분이나 이익 부분에 영향을 미치는 부분은 아닌 것이죠. 왜냐면 그들도 계속해서 디자인을 변경해 나가야 되는 거 맞고요. 특히 이제 LED 램프를 사용해서 좀 더 미래 감각적으로 보이게 하는 것들은 어쩔 수 없는 일일 겁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SL은 상당히 좋습니다. 오늘도 뭐 좋아요, 구독 많이 눌러주시고요. 채널에 회원 가입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좀 드리고 싶은 말 하나만 이야기 드려보면 매입은 천천히 하시고요. 매도할 땐 좀 제발 신속하게 하십시오. 이게 그 매입은 기술입니다. 그래서 기술적으로 예를 들면 제가 이렇게 얘기 드렸으면 내려갈 때는 빨간불 들어온 다음 날쯤 사세요. 그리고 한번 사시고 드시고 빨간불 들어오고 사시고 이 부분 한번 해보십시오. 그럼 아마 평균 매수 단가 조절하는 것이 상당히 좋을 겁니다. 물론 이렇게 역배열인 구간에 하시라는 말씀은 아닙니다. 눌린 구간에 들어갈 때는 눌림이라고 생각하고 판단되는 기술적 차트 부분이 있다라고 할 때는 빨간불 다음날 사시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그것을 뭐 모니터링 하루에 한 번씩만 쳐다보면 되잖아요. 종가에 매수하시면 되는 것들이니까. 그리고 상승할 때 그냥 내가 원하는 목표가를 정해놓어서 매수를 했다 그러면 난 이 정도 오면 털어버릴 거야. 내가 생각하는 게 수익률이 20%, 저는 항상 보면 20% 이상이면 그냥 오케이라고 대부분 생각하고 정리합니다. 급등하는 거일수록 어떻습니까? 급등하는 거일수록 다시 한 번 또 눌린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좀 급등 뜨잖아요. 그럼 보통 2, 3일 이내는 대부분 정리해 버리는 것으로 합니다. 그 후로 다시 한 번 또 반토막 나겠죠. 이거는 수많은 경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런 것들은 좀 암기사항으로 가시는 게 더 낫다. 일단 매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더 위로 올라가는 건 미련 버리세요. 왜 다른 것들 하면 되니까. 자, 그렇게 좀 바라보시고 오늘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에 환율에 대한 부분 이야기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상당히 중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대부분 이 정도 고점일 때 장이 안 좋습니다. 이 구간이 이제 여러분 다 보시겠지만 우리가 1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는 환율이 상당히 낮은 구간에 유지가 되고 높은 구간에서 낮은 구간으로 내려왔죠. 그러니까 달러가 약세로 간다는 부분.
그 부분이 상당히 우리한테는 우호적인 것이었다. 근데 지금은 달러가 어떻게 갑니까? 강세로 가고 있는 구간 아닙니까? 적어도 이 구간 이후부터는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별로 안 좋다. 그런 부분들 이야기 드렸고 짧게 치고 계속 수익 실현 이야기를 많이 드렸는데 저희 이유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뭐 1340원까지 거의 근처까지 왔는데 이 윗단에 거의 다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 주가의 조정도 이 구간 안에서 거의 마무리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윗단으로 간다 그러면 나만 죽는 게 아니고 모두 다 죽습니다. 자, 그러니까 그 부분은 배제하고요. 그런 슬픔적인 상황은 별로 생각하고 싶지 않고 저는 맥스가 한 1350원 정도 이 정도 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어떻게 돼요? 봄 되면서 이게 내려오겠죠. 이 부분은 연출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보통 보면 이제 미국의 펀드 매니저들이나 이런 애들이 다시 이제 휴가 갔다 돌아올 때가 됐습니다. 또 올해 계획도 좀 짜봐야 되고 섹터별로 분류도 나눴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만 좀 생각해 보시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여러 가지 이유를 대죠. 뭐 지정학적 리스크니 뭐 이런 건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드는데 돈 장사한 애들이 그런 거 보는 줄 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먹을 게 있다 하면 그런 거 안 따지고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만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금리 인상이 조금 뭐 뒤로 미뤄지, 언제는 3월 달에 금리 인상 우리가 금리 인하 뭐 한다고 했습니까? 금리 인하 우리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한 5월 달쯤 한번 해주면 가장 좋지 않나 이렇게 얘기를 드리고 지정학적 리스크가 결과적으로 뒤로 조금 이연시키겠죠. 왜냐하면 뭐 유가라든지 이런 물가 부분에서 계속해서 안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니까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생각해 보시면서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환율이 이렇게 1330원, 40원 가면 좋은 게 뭘까요? 바로 SL 같은, 그죠? 수출 기업입니다. 물론 뭐 국내 현대 기아차하고 거래도 많이 하고 있지만 뭐 GM이나 이런 데하고도 거래를 많이 합니다. 거기서 나오는 수출에 대한 영업이익은요. 반사이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이거 1260원 이상에서 유지가 될 경우는 동사의 실적은 계속해서 좋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서 보시는 거 좋겠다. 그러면서 제가 같이 환율 차트 같이 올려드린 이유는 그런 이유 때문이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024년도 포워드 가이던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YY 대비 7% 정도, OPM 마진 7.8% 정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일단 뭐 SUV 비중이 계속 높아지고요. 제가 그냥 눈으로 육안적으로 딱 보는 건 지금 뭐 GM이나 이런 애들 대부분 LED 램프 달지 않습니까? LED 램프가 어떻게 돼요? 기본 사양이에요. 그것들에 대한 바로 그 패러다임 변화라는 것들을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기차는 무조건 전력을 더 소모하는 LED 램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적인 걸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 건 뭐 당연히 알게 되실 거라 생각하고요. 뭐 고급화 추세 여러 가지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부분 전 보지 않습니다. 어쨌든 일자형 램프 현대기아차에 그것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현대차 같은 경우 제네시스 같은 경우 지금 고급표 차량에는 당연히 다올 LED 램프로 진행이 됩니다. 뭐 여러 가지 지금 뭐 내용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차량용 그 BMS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 뭐 이런 부분도 또 추가적으로 공급을 할 예정으로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뭐 이렇게 매출이 나올 것 같은데 최근 주가가 어떻게 움직였냐라고 생각하시면 이렇게 쭉 치고 올라왔다가 지금 뭐 이런 정도 상태입니다. 여기서 지금 눌림 들어오고 있거든요. 뭐가 안 좋아서요? 매크로가 안 좋아서 그런 거죠. 자, 매크로가 안 좋아서 눌릴 때는 뭐 합니까? 그 매크로의 이슈가 끝날 때쯤 되면 주가는 올라가기 시작할 거다. 이것이 포인트입니다. 자, 그 부분만 생각하시고 천천히 매수해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요? 자, 환율이 지금 계속해서 안 좋아지잖아요. 달러 강세로 가고 있는 구간은 매수, 달러가 강세에서 약세로 내려가는 구간에서는 그냥 홀드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동사가 만들고 있는 제품들 공급하고 있는 건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여기 지금 램프 이 부분 이야기하시는데 여기 지금 앞에 헤드라이트하고 테일라이트 뭐 이런 것들 또 하고요. 앞에 일자형 램프도 들어갑니다. 그것도 생각하시고 뭐 이런 것들 다 보시면 알겠죠. 어떤 거 만드는지. 그 다음에 미러에도 들어가면 요즘 사이드 미러엔 LED 램프 들어가는 것도 잘 알고 계시죠. 뭐 그런 것들 생산해서 영업이익이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매출 부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지난해 2023년 연초에도 동사에 대해서 리포트 드린 적이 있는데 여기서 여기 넘어가는 부분 생각해 보세요. 이때 주가가 거의 뭐 제가 알기로는
기억, 제 기억으로 그때 당시에 50% 이상 주가가 올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이 부분도 또 한번 다시 한번 제한될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차트 보면서 다시 이야기 드리긴 하겠지만, 매출이 지금 4조대에서 5조대로 넘어가는 것들이죠. 성장률도 상당히 괜찮습니다. 영업이익 증가분도 어때요? 아주 좋습니다. 이게 이제 정체되는 구간이 이제 전체적으로 다 대부분 안정화되는 시스템이 나올 적이겠습니까? 새로운 뭐 혁신이 나오기 전까지. 그러면 오히려 2025년도 포워드 가이드는 조금 좋긴 한데요. 이 증가하는 폭을 생각해 보시면 여기서 이 구간이 상당히 좋고, 지난해 같은 경우 어때요? 대폭으로다가 실적이 개선됐습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높게 떠야 되지만 전년보다 어떻게 돼요? 좋아지고 있으니까 지금 주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방 정직하고 그 스펙 안에서 놓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러니까 전 고점보다 조금 낮은 구간과 그 사이를 한번 보고 여러분들께서 가시는 것이 상당히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트를 제가 마지막으로 늘 분석해 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차트는 시세의 길잡이입니다. 정확하게 예측은 불가능하겠지만, 이 정도 흐름에서 우리가 매수를 하고 잡는 것을 갖다 우리가 짐작을 할 수 있고, 좀 나름대로 그래도 매수 전략을 만들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제가 마무리에는 차트를 갖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유하는데요. 이런 것이 아주 고정된 룰입니다. 일단 매크로 봐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기업의 정보를 공부해야 되고요. 기업의 실적을 보고 나서 모든 것이 다 괜찮다. 그러면 이제 뭐를 보는 겁니까? 마지막으로 차트는 주가 가격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좋다 하더라도 어떻게 됩니까? 고점에 있는 것들은 업사이드가 작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거는 매수할 필요가 아무리 좋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많이 오른 건 매수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차트를 보는 것들이죠. 자, 이제 좀 생각해보면 오늘도 조금 눌릴 겁니다. 자, 그 생각을 좀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가 정고점이 4만 2천 원, 근데 4만 원 정도만 보고 여러분들이 고려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 구간이에요. 그래서 전년보다 실적은 좋고 전년도 성장이 워낙 좋았기 때문에 주가가 조금 오버슈트한 경향도 없잖아 있으나 마지막 건 잘라버리고요. 지금 보면 자리를 쭉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가을 되면서 당연히 이런 저런 이슈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뭐 특히 이제 매크로 지표가 안 좋아서 여기서도 조정을 좀 받은 것도 있고요. 뭐 당연히 올라왔으면 반 토해내는 거죠. 실제 스타트 라인이 여기입니다. 22,900원. 그래서 제가 기억하는 여기 정도 수준 중에서 우리가 즐겼던 것으로 기억이 나죠. 기억이 나십니까? 예. 그래서 제가 실제로 리포트 드린 날은 이날이었고요. 여기서부터 요 구간을 우리가 수익을 즐겼던 것으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때가 처음에 리포트 나왔던 자리고요. 그때 자리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그 자리 밑으로는 달 내려갈 이유가 별로 없고요. 특히 제가 늘 이야기 드리자면 동사 같은 경우는 222이동평균선 밑으로 내려갈 만한 이유가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그냥 무조건 잡고 들어가면 좋은데 지금 매크로가 좀 안 좋잖아요. 조금 더 내려가겠죠? 그럼 얼마나 좋겠습니까? 자, 60일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해서 매수 잡아 나가시면 크게 도움이 될 거다라 생각하고요. 자, 대충 보면 한 3만 1,000원 정도 가격에 형성이 되지 않겠습니까? 3만 원이나. 그래서 4만 원 정도 본다 생각하면 여러분 20% 이상은 충분히 될 겁니다. 이게 봄에 나타난 현상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부터, 그러니까 환율이 이 구간을 제가 말씀드리는 걸 조금 이해하거나 같이 공감을 좀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환율이 그러면 1,400원 갑니까? 그럴 만한 이유 없습니까?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1,350원, 60원 거기가 맥스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그렇다고 그러면 지금부터 1,360원까지 가는 구간은 어떻게 돼요? 싼 겁니다. 자, 그런데 제가 무슨 때 보통 매수하라고 그래서 눌림 들어오는 구간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양봉뜬 다음날, 양봉뜬 다음날 이렇게 포지션을 좀 가져가시면 평균 매수 단가 잡아가시기 꽤 괜찮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자, SL에 대해서는 저도 매수를 진행할 생각인데 오늘은 안 하겠죠, 여러분? 당연하겠죠? 언제요? 양봉 들어오는 다음날 이렇게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봉 들어오면 다음날 당연히 첫 번째 양봉은 뭐가 들어오겠어요? 다음날 당연히 양봉 치고는 다음날 어떻게 됩니까? 차익거래물이 나옵니다. 왜? 눌림이 있는 구간에서 나타나는 건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종가보다는 다음날 장중 종가로 매수하시는 것이 훨씬 더 편하다. 그때부터는 좀 포지션 물론 전날보단 비쌀 거예요.
전날 스타트 가격보다는. 그러나 전체적인 매수를 잡아가는 구간은 그렇게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에도 그렇습니다. 그런 개념을 조금 잡아가시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계속해서 흐르고 있을 때 매수하는 것보단 그런 전략들이 뭐 테크닉적으로는 저는 상당히 좋더라. 제 경험치로는 늘상 그렇게 나오게 되어져 있다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확인을 하고 갈 수 있거든요. 이게 추세가 그래도 매수 세력이 들어오는구나 라는 것들을 확인을 해야죠. 미리 사버리면 어떻게 돼요? 계속 눌릴 때는 마음이 계속 쪼그라들고 그렇죠. 답답하죠. 무슨 뭐 심장 그 병 걸린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좀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아주 파용 되게 좋죠. 자, 이 스타일은 아주 고정적인 전통적인 기술적 차트 분석에도 나오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러니까 매크로 지표가 괜찮으니까 괜찮아질 때까지만 매수하면 된다라는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뭐 당연히 뭐 구전까지 매크로 지표가 개선될 만한 이유는 없습니다. 자, 그 부분 잘 생각해 보시면서 그나마 그래도 지금 타임이 상당히 좋은 타임입니다. 지금 이럴 때 매수를 안 하면 언제 매수하겠어요? 장 좋을 때 그땐 팔 때예요. 우리 집 그렇게 경험을 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12월 달, 1월 넘어오면서 많이 매도 쳤는데 그렇게 하는 거죠. 뭐, 예. 어떻게 매달 수익을 냅니까? 그렇게 할 수는 없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건 단타 쳐야지 뭐. 예. 어쨌든 오늘도 여러분들의 도움 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좋은 판단 내리셔서 투자 결정 내리시면 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의 투자의 판단은 본인의 책임하에 있다는 사실 다시 한번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잉잉거리시면 안 된다라는 거죠. 퀘스천은 괜찮습니다. Q&A 하시려고 그러면 회원 가입하시면 바로 즉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심지어 리포트까지도 시간이 될 때는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번에 리포트 해드릴 거는 뭐냐면 필에너지 조정만이 벌어졌죠? 이게 왜 그러냐면 보호해서 물량도 많이 나갔고요. 이제부터 좀 시작이 됩니다. 원래는 제 전략 자체가 여러분들하고 시장 하던 게 구정 때까지 계속 매수하자라고 했는데 중간에 이슈가 하나 떴어요. 그러니까 투명 그 디스플레이인가요? 뭐 그쪽 관련된 것도 좀 있었고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좀 이슈도 있었고 또 하필 1월달 우리가 지금 지나가는 구간이 보호해서 500만 주 정도가 터져 나오는 구간입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쭉 올라버리니까 그걸 털어버린 물량도 일부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 후로 지금부터 이제 저기입니다. 8월 달까지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부터는 실적이 잘 나오면 주가가 어느 정도까지 올라갈 것이다 라는 부분들 살짝 리포트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진행하도록 할 겁니다. 필에너지, 스멜굿, 필굿 나오는 시점에 제가 리포트 다시 한번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마도 금요일쯤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잘 참고하셔서 우리 좋은 투자 생활 해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케어맨이었습니다.